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신은 죽었어. 요즘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 그렇죠. 참혹한 테러도 있고요. 천재지변, 거의 다 끔찍한 사건, 사고. 이게 끊이질 않잖아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포스팅이 하나 있었어요. 나 이제 막 살래. 아하, 그런 것도 있죠. 이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좌절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요, 아니란 거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를 반기는 눈부신 태양도 있고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도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눈길,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나미야를 멋지게 외치며 포항 지진 현장으로 달려갔던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넘쳐나서 배치가 안 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만 해도 정말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저희 애청자분들이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아. 얘네들이 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나. 네. 경불진 애청자분들에게 아름다운 재단의 한태훈 팀장님과 권현재 간사님 소개합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변화사업팀 팀장을 하고 있는 한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 변화사업팀 권현재 간사라고 합니다. 예. 저희 오프닝 소개가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았나 봐. 저는 한참 오면서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분이 대본을 지금 보시느라고. 저는 빵 터질 거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 지금 분량을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시군요. 일단 아름다운 재단이 경불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 나눔을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일들을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소개할까. 예.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연락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이제 요즘 한참 뜨거운 경불진 또 고맙습니다. 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경불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저희 재단에 또 오랜 기부자이시기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부자와 또 이제 좋은 인연 때문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단에 기부해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팟빵 게시판에도 올렸죠.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받았던 협찬비의 일부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벌써 13년째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권현재 씨보다도 더 오랫동안 재단에서 함께 해주시는 재단 식구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우십니다. 별로 빵 안 터지네요, 오늘.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재단.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근데 왜 아름다운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였을까? 그게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전에 이제 재단 그러면 보통 기업 이름을 따서 무슨 재단이라든가 기업 창업자의 호를 딴 무슨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딱딱한 무슨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재단은 처음 설립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이제 기부가 좀 친숙하고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에서 이제 좀 편안한 이름을 짓자라고 해갖고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재단인지 알고.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요런 트렌드로 재단 이름이 지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의 나눔 재단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이로운 재단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디오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재단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외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이런 두 분 다 외모가 출중하세요. 좀 쑥스럽긴 한데,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인상 좋다 소리 못 들었는데 아. 재단에서 일하고 나니까 인상 좋다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예. 분들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보고하다 보니까 인상도 좀 편해지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권간사님이 빵 터지셨어요. 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 아름다운이라는 예. 언어가 그 뷰티라는 말씀하신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최근에는 또 고신영보 선생님께서 예. 그 아름다운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그 자신을 안다, 뭐 암이라는 어떤 그런 정의도 내려주신 부분도 있어서 예, 예.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게 꼭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겉으로의 아름다움보다는 예, 예. 이제 좀 내면에서 이제 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알 수 있는 또 기부를 통해서 또 그런 걸 느낄 수도 아하. 있겠죠. 예. 예. 이 얘기는 권간사님은 네.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은 더 아름답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빵 뇌도 터졌어. 아름답다. 아, 뇌생력.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지금 자기 자랑을 다 했어요. 저희 기부자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아, 얘기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이 상당히 역사가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에 이제 그 창립이 돼서 지금 이제 17년째 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보자라는 이제 취지와 함께 그 많은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제 이분들이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겪으시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부금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밝은 사회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이제 1%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의 1%를 나누자라는 이제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나눔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예. 사업도 한 40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빈곤에 계신 분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하신 분의 숫자나 뭐 이런 통계 숫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한 10만 명 정도는 아마 하신 것 같아요. 10만 명이요? 예, 누적으로 생각을 하면. 와, 예.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많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정기 기부하시는 분들은 한 17,8천 정도 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말에 아름다운 재단 그 책자에 보면 그 이름이 빼곡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연말마다 애들이랑 고 찾는 재미가 있던데.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 했습니다라고 예. 해서 이제 나눔 가계부라는 이제 연차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렇죠. 연차 보고서 받으시면 이름 실렸나 확인하시고 덮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앞에는 안 봐요. 제 이름만 확인하고요. 예, 그래서 이름을 계속 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실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랑 그 재미가 예, 쏠쏠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거의 오타가 나면 큰일 나겠네요. 예, 그러고 이제 이름 빠지면 바로 이제 연락 오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름 예.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게다가 저는요, 10년째 됐었을 때, 상패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예. 물론 뭐 화려한 상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종이로 된 상패지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딱 전시해 놨거든요. 그 15년이나 20년째도 주시는 건가요? 예, 물론 드려야죠. 저희가 이제 계속 예. 그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거의 이제 뭐 3년, 6년, 10년 뭐 이런 정도 주기로 드리고 있는데. 저 3년, 6년째는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생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 억울하다. 예, 그래서 뭐 15년, 20년도 계속 드리려고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상패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으로 보내주시 말고. 예, 저희. 예,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아름다운 재단 구경도 좀 해보고요. 예,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공익단체, 이런 단체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어떤 분이면 가능한 건가요? 재단에 뭐 취직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조건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뭔가 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단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다 이런데 취직하려면 뭐 사회복지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재단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이요? 그래서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뭐 생물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와하. 근데 이제 다양한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예. 기업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하. 뭐 이런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재단이 뭐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적절한 좀 경험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그 뽑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데 권 간사님은 미용이나 무용 뭐 이런 거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신문방송 전공했고. 네. 틀렸네. 네, 그 방송국에서 잠깐 짧게 방송 작가 생활하다가 방송 작가요. 하다가. 그러시구나. 어쩐지 머리 묶는 게 방송국 스타일. 작가 삘이 나네요. 그러니까. 흘러내렸어. 아니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불진과 지금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 캠페인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저희 지금 캠페인 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익 제보자이신데요. 이제 사실 공익 제보자도 있고 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자신을 많이 희생하시고 이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좀 더 이로운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응원해 드리자. 예. 그분들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지지하고 그 같이 이제 격려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제목이 예. 어쩌다 캠페인인 이유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의 영웅이 되겠다. 예. 이런 의도로 이제 활동을 하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또 중단하지 못하시는 사람들의 또 기대도 있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게 그 좋은 선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슈퍼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고뇌가 많은 그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의도해서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슈퍼맨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좀 더 응원해 드리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캠페인 이름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쩌다 왜 슈퍼맨일까? 어쩌다 배트맨도 있을 테고 어쩌다 홍길동도 있을 텐데. 요즘은 토르. 어쩌다 토르도 있잖아. 그쵸? 그럴게요. 다음에는 어쩌다 토르로 시즌 2를 어쩌다 어벤져스나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냥 농담 삼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서 돕는 분들이 공익 제보자잖아요. 근데 공익 제보자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익제보자 이야기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공익제보는 사실 내부고발자라는 개념으로 좀 같이 쓰였었는데 내부고발자라는 개념은 보통 조직의 내부자가 부정 또는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고 또는 공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공익제보자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국내 법률에서 주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네.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한태훈 팀장님께서도 이제 그 어쩌다 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의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너무 죄송스럽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곁에서 지켜보지 않거나 또 본인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사업에서 이제 밥 한 끼 식사 모임을 또 진행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공익제보자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밥 한 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해상 벙커씨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됐었습니다. 벙커 씌우면 기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해상 벙커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예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벙커씨유에 비해서 황함유량이 이제 한 13배 정도 높아서 아하. 이걸 연소할 경우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암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육상에서는 판매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된 기름입니다. 아, 그러면 그건 해상에선 가능하고요. 이 해상에서 이제 벙커씨유는 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아. 해상용 중유인 거죠. 바다에- 육로로는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기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바다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안 걸리겠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 여객선 뒤에 타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은 냄새 뭐 엄청 나잖아. 네. 근데 이제 선박에서 사용 후에 남은 이제 이런 예. 중유를 육로로 금지되어 있는 거를 이제 육로로 가지고 와서 예. 이제 유통하는 거를 고발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은 트럭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건가요? 이분이 이제 예. 제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이거를 이제 실어 나르시는 분이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일반 주공 아파트에 이제 납품이 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결심을 주공 아파트요? 예,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보일러에 아파트 난방으로 네. 와하. 아니 주공은 이게 국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고요? 예, 주공 아파트 이제 그 납품이 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 공익 제보를 하셨고, 예예. 이제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그 해상 벙커씨유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예. 그 사표를 내시고 이제 그런 가짜 전표를 만들라는 어떤 지시나 파일이나 이런 거래처 출입구 같은 것들의 자료를 한 뭐 7, 8개월 동안 모으셔서 이제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셨죠. 예. 아하. 아니 그래서 그 고발한 다음에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예, 조치는 취해지셨지만 관련자 분들도 이제 구속이 됐고 예. 입건이 됐고 다 조치는 취해지셨지만, 이제 문제는 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추후에 겪게 되는 고통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보 사실이 알려지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이제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셨고.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요? 아, 예, 많이 협박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죠. 가족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예. 이제 금전적 지원보다는 이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아예 별도로 이주를 희망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 있겠네요. 동네에서는 이제 좀 살기가 어려우시고 막 하니까. 와하. 아니 가족들까지 같이 가야 되겠군요. 예, 예. 공익제보자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공익제보 이후에 예. 그 일종의 협박, 뭐 회유, 뭐 위협 이런 걸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와하.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15분의 이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면서 그 심리 상담 이제 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 중에 15분 중에 9분이 다 이제 우울증, 불안, 뭐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끼실 정도로 그러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예예. 그 방금 권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뭐 어떤 사례는 이제 공익 제보를 하고 난 뒤에 이분에게만 이제 그런 연락이 오거나 이제 그 회유가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 공익 제보 하신 분의 아버지까지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나쁜 놈들이네 진짜. 지금 그 벙커CU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구속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 있거나 퇴사를 한 상태일 텐데 누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의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누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예. 예. 알 수가 없죠. 아, 네. 알 수 없는데 알 수가 예. 짐작만 한다. 네. 보이지 않는 적이 많이 있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다 싶으면 예, 그 공익 제보자가
보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공익제보를 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보통 이제 공익제보를 하고 그게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예.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아하. 많아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판결을 받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전에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고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해당자는 뭐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분들을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자들은 보통 공익제보하면 그 회사에서 뭐 왕따를 당하시거나 그러니까요. 예, 뭐 이상한 대로 뭐 이제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회사에서 고발받아 갖고 뭐 이제 뭐 재판을 하시게 된다거나 맞아요. 뭐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그 비일비재하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많이 좀 그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어쩌다 슈퍼맨 사례를 거의 매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에게 그 기업이 소송을 건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기업의 불편한 진실을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땐 100% 질 것 같은데 예. 왜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꼭 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공익제보를 하는 것도 그 좀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지만 요령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예. 예, 그 요령을 근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이제 충분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시고 예. 그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째로는 충분한 정보나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예. 이게 이제 신고가 됐을 때 그것들이 충분히 이제 활용이 돼서 그 증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뭐 좀 다른 측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워낙 신고 후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예. 뭐 사전에 충분히 이제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이렇게 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 그렇죠. 있는 이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의외로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충분히 증빙이 안 됐다거나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해서 처벌받지 않고 당사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뭐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익제보나 뭐 재판에 나가는 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을 때 위험해지잖아요. 살해 위협도 받고 그런 분들의 신분 세탁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뭐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저희 국가기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익제보자들이 법적으로는 이제 공익제보자라고 안 그러고 공익신고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공익신고를 이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하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이제 그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이제 이런 그 공익제보들을 처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공익제보자들이 이제 이런 그 공익제보를 했던 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뭐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위협을 받거나 그러면 신분보호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공익제보자들 개인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하지 않고 보호할 의무가 또 있고요. 근데 올 초에 그 세계일보에서 이제 취재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실제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2011년 이후에 이제 신분보호 요청을 한 게 49건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적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모르는군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분보호 요청을 해도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실태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 만약에 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면 이 그런 이제 해당 기업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에 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금처럼 이제 매길 수 있는 제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진행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권익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조사 권한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최선을 다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뭐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좀 홍보가 안 돼서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적인 허점이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세월호 때부터 국가를 못 믿기 때문에 오히려 권익위원회 요청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이제 좀 계속 요청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는 그 공익제보자 당사자가 항상 직접 그 공익제보를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익제보자들이 신분이 노출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걸 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익제보를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든가 맞아요. 뭐 이제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내년 5월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시되어 있는 것이 국회나 정당 통해서 이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아무래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나 정당이라는 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시민단체나 뭐 이제 이런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는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제보 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서울시에는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내부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폭행 같은 경우에 맞은 사람이 고소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걸 친고죄라고 하잖아요.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폭행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공익제보를 폭행처럼 직접 제보를 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법이라는 게 원래 강자의 편이고 또 이런 법 같은 경우도 기업들 편을 들어주는 거에 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제보를 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자기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재선에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전국구로 뜨겠는걸?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고시된 법 개정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거죠. 이제 국회나 이제 정당을 통해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뭐 현장의 목소리들이 아직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불이익 조치 기간 동안에 이제 공익제보자 분들이 겪게 되는 임금 손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그 구조금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이 예산이 지금 1년에 1억 원 정도 편성돼 가지고 매우 적고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또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구조금 제도가 지금 많이 그 공익제보자 분들이 거의 이용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년에 1억도 적은 게 아닌 것이요. 아까 제가 똑같이 인용했던 그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공익제보 구조금이 지난 7년간 4건 102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구조금 제도가 거의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구조금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금도 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의 기준이나 요건들도 좀 더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이 공익 그 신고자 그 보호법이 좀 이제 개정 예고가 되면서 이전에는 이제 내부 심의를 거친 이후에만 구조금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분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심의 이전에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청자도 적고 심의도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이런 제보할 게 있다고 하면 청와대 신문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게 돼도 이런 피해를 겪게 되는 건가요? 이제 사안에 좀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청와대 신문들을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또 이제 제도가 이번 정권 들어서는 좀 좋아지면서 뭐 일정 정도 수 이상으로 뭐 추천을 받거나 하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효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세월호 사건 나기 몇 달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세월호 그 회사 과도한 뭐 저기 운행 적정량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한다거나 뭐 이제 제대로 좀 배 수리를 충분히 잘 안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이제 검토되거나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503호가 센간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이런 그 사고가 예방이 안 된 것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익 제보를 하실 때는 이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아까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어서 그쪽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뭐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공익 제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을 못 받으신 분만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구조금을 받으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제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은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제 실직 등을 통해서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구조금을 받거나 뭐 그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익제보자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크게 그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내부 심사 같은 거 다 거쳐가지고 가구 소득 규모 구간별로 차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아름다운 재단에 나 이렇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재단이 알아서 이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건가요? 저희 그 재단에서 지금 현재 참여연대와 함께 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참여연대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2016년이랑 17년 지금 2년째 그 공익제보자 분들을 생계비와 법률 지원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공모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신 15분께서 이제 그 생계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저는 또 힘들 것 같은데 공익 제보를 해서 이게 정말 공익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간첩을 신고해도 1억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그 공익 제보를 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에 따라서 보상 받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제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구간별로 이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게는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벙커CU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방송 중에 했던 거 중에 제가 좀 기억이 났던 게 그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재료를 쓰다가 또 공익제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2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자들이 워낙 이제 신분 노출을 꺼려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사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즉, 그 공익제보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제 그런 제도들도 잘 그 확인하고 뭐 그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권익위 같은 국가기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공익제보자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는 이제 호루라기 재단과 그다음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가 지금 가장 유명한 상황입니다.
아까 공익 제보자 신변 보호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처럼 경호원이 밀착 마크를 하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집 근처 이렇게 자주 방범 서비스하는 정도인지. 뭐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정도의 뭐 경호를 해준다든가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뭐 특별하게 정말 살해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좀 인지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불이익을 준 기관이나 이제 단체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경고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 불법으로 들어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짜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뭐 전화나 문자나 뭐 이메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뭐 회유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또는 이제 조직의 대응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방식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밀 유출로 고발을 한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뭐 그분에게 이제 경제적인 위협을 준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뭐 어떤 분이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공익 제보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졌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시기도 하고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알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하면 저분들이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건강도 악화되고 이렇다는 거 선전해 주는 거냐. 그러면 누가 공익제보자 하냐. 그럴 수 있죠. 이 캠페인이 오히려 공익제보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캠페인 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분들이 정말 뭐 공익제보 했더니 힘들고 어려워서 뭐 불쌍해졌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공익제보 하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제일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공익제보자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성화되고 좀 이제 많이 노출되고 하려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이 받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좀 나서주고 공익제보자가 같이 좀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아마 이제 공익제보자들도 더 많이 알려지고 그분들이 했던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받게 된 이익에 대해서도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익 제보자가 늘어나려면은 제 생각에는 먼저 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의 마음가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현재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은 공익 제보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분들의 대답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다시 시간이 돌아간다면 난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공익제보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뵈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랑 같이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고
그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하. 그럴 때 내가 정말 잘했다고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공감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지지해주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이제 공익제보를 하고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공익제보를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이제 혼자 계속 외롭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조금 무식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한 15분 정도의 공익제보자를 아름다운 재단에서 돕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뭐 이런 몇 명을 돕겠다 이런 목표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그 진행되고 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같이 그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랑 상의를 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쩌다 홍길동으로? 이건 뭐 캠페인 제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익제보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이제 많은 선의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응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고요.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은 그 중에서 이제 공익제보자만 별도로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는 거여서 그 이후에는 뭐 아직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 이분들을 뭐 우상화? 이 뭐 군사 독재 시절에 쓰던 말이긴 한데 저는 이런 분들은 우상화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의 어떤 출판물, 영상물 이런 제작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재단에서는 따로 그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런 공익 시상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시상을 드리고 유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민간에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공익제보자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꼭 공익제보자 소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잘 아시는 도가니 같은. 도가니.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영화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소설과 영화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이제 내부적인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화 제보자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제보자요. 제보자. 황석 박사. 맞아요. 관련해서 그 밑에 있던 조교가 이제 내부 그렇죠. 제보했던 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모비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거기에서는 그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이제 그 제보하는 공익 제보하는 이제 그 군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공익 제보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그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 사태도 내부자들의 고발이나 증언에서 촉발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공익 제보가 이제 고비마다 한국 현대사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익제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외국이랑 비교하잖아요. 외국은 공익제보를 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월성보다는 좀 이제 공익제보의 좀 포괄성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성. 그러니까 아까 공익제보자 신고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이제
뭐 비리나 문제를 공익 제보했다고 다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한해서 공익 제보를 했을 때 이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한 그 279개 정도 그 항목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 공익 제보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공익 제보를 해도 공익 제보로 인정을 못 받거나 뭐 보호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그 사립학교의 이제 교원이 사립학교의 비리를 공익 제보를 했을 때 작년까지는 이게 공익 제보 그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아니,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예, 그게 법에 이제 그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이제 공익 제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익신고자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올해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사립학교 그 공익 제보도 이제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은 공익 제보를 한다고 했는데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거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요즘에 많잖아요. 예. 간혹 이제 프랜차이즈 갑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장님이 뭐 프랜차이즈 내부에 어떤 비리를 알아서 고발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직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빈칸들이 생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해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비리와 부정에 관해서 공익제보로 이제 그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표현하기를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익제보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주의를 그러니까요. 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부정부리나 특히 이제 뭐 경제적인 그 횡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익제보의 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공익제보자의 날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날 쉽니까? 쉬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익제보자들의 의의를 좀 더 이제 기려주고 이제 기념해주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익제보자의 날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나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정비된 뒤에 그 공익제보의 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름다운 날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원래 따라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트렌드가 뭐다 그럼 막 엄청 잘 베끼는데 그런 선진국의 좋은 법은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아름다운 재단에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지금 그 아름다운 재단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바로 메인 화면에 이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그 기부하실 때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기부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공익제보자의 사례라든가 뭐 이제 공익제보자들의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저희가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그 안에서 바로 기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오늘 방송했던 내용 그것도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듣고 또 한번 기부해라. 오늘 방송 잘 편집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잘해야 되겠군요. 이게 저는 계속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를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복권 사는 가게 가 보면요 줄이 쫙 서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공익 제보를 해서 영향력, 파급력에 따라서 매달 연금을 준다면은 공익 제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네. 쟤도 고발할 수 있고 얘도 고발할 수 있고. 그럼 기업들도 착해질 것 같아요.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한각에서는 이런 공익제보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을 하여가지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꽤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재단이 있는 이 종로구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원이시네요. 종로구 현역 의원이. 이 정세균 의장님이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식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연금을 다달이 준다. 그럼 깔끔해질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름다운 재단이 할 일이 없어지나요? 공익제보자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시면서도 어려운 게 이제 공익제보를 하시고 나서 대부분 이제 그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 20% 정도만 다니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시거나 근데 이제 일정 직업군에서는 공익제보를 했다고 하면 소문이 쫙 나서 그 취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취업을 했다가도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회사에서 압력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공익제보를 하시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면서 하시던 일을 계속 잘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그렇죠. 않고 이제 안정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일을 한 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으시고 그러고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잘 사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금으로라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금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이전에 먼저 이분들이 공익제보를 해도 안심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만족하면서 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도 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잖아요. 당연히 아름다운 재단은 뭐 그런 단체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어쩌다 슈퍼맨에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재단은 기부를 하실 때 기부하시는 사업의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하시면 그 돈을 우리가 다 모아서 그냥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영역에 이제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이제 8개 영역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회참여 영역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캠페인을 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보시고 기부를 하시면 아마 이제 사회참여 영역이라는 곳에 기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영역으로 기부된 돈은 그 사회참여 영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이 지금 비록 공익제보자가 많이 이제 중심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제 곳곳에서 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활동가라고 할까?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팟캐스트 하시는 두 분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그런 것들 감사하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사회의 어쩌다 슈퍼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기부하시거나 모금이 된 돈은 공익제보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공익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뭐 저희가 뭐 다른 영역으로 사용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매년 이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름 찾아보신 그런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랑 간사님이 월급도 조금만 받아가신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그렇진 않나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보다 진짜 열악하게 예. 한 달에 막 진짜 몇십만 원 받으시면서도 막 야근하시면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활동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적게 받는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아하, 그러시군요. 진짜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 조직 앞에서 공익 제보자는 너무도 쉽게 무력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그때까지의 고통은 오롯이 이제 개인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불쌍하다라는 시선, 뭐 이런 감정적인 시선에 대한 이제 기부 참여를 저희가 호소하는 거는 아니고 예. 단지 이제 그 시민으로서 이분들을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익제보자라는 분들의 상황이 워낙 극적이어서 이제 공익제보자들의 상황들을 좀 많이 예시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공익제보자 하신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다 막 어렵거나 불쌍하거나 해서 우리가 뭐 그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막 동정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고 저희 캠페인의 취지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공익제보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불진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응원하면 응원할수록 그분들이 더 강력한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슈퍼맨들을 응원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뭐 동정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먼저 해주셨네. 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에서 저희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짜 세상이 살만하다 이 얘기하시는 분들의 심정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늘 얘기해왔지만 진짜 세상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을 돕고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도 더 많은 응원과 참여해 드려야 되겠죠? 저희도 조금씩 돈을 좀 벌고 더 많이 벌게 되면 예. 더 많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기부 해주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직 2세까지밖에 안 나와서 3세가 팔려야지 인쇄가 들어와서요. 그때 저희가 약속을 한번 했으니까 그 약속은 저희가 꼭 지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죠. 저희가 인쇄 기부를 하게 되면 두 분이 다시 한번 나와서 또 그 다음 더 재미난 얘기 해주시는 걸로. 예, 뭐 재단에서는 뭐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공익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는 그 캠페인이나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그런 소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런 공감대가 좀 더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경불진과 아름다운 재단은 앞으로 쭉 같이 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인쇄가 굉장히 민망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부를 못해요. 민망한데. 예.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저희랑 또 한 번 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신은 죽었어. 요즘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참혹한 테러도 있고요. 천재지변, 거의 다 끔찍한 사건, 사고 이게 끊이질 않잖아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포스팅이 하나 있었어요. 나 이제 막 살래. 아하, 그런 것도 있죠. 이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좌절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요, 아니란 거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를 반기는 눈부신 태양도 있고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도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눈길,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나미야를 멋지게 외치며 포항 지진 현장으로 달려갔던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넘쳐나서 배치가 안 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생각만 해도 정말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저희 애청자분들이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아. 얘네들이 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나. 네. 경불진 애청자분들에게 아름다운 재단의 한태훈 팀장님과 권현재 간사님 소개합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변화사업팀 팀장을 하고 있는 한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 변화사업팀 권현재 간사라고 합니다. 예. 아니, 저희 오프닝 소개가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았나 봐. 저는 한참 오면서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분이 대본을 지금 보시느라고. 저는 빵 터질 거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 지금 분량을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시군요. 일단 아름다운 재단이 경불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 뭐 나눔을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일들을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소개할까. 예.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연락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이제 뭐 요즘 한참 뜨거운 경불진 또 고맙습니다. 돼서 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경불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저희 재단에 또 오랜 기부자이시기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부자와 또 이제 좋은 인연 때문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단에 기부해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팟빵 게시판에도 올렸죠.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받았던 협찬비의 일부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벌써 13년째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권현재 씨보다도 더 오랫동안 재단에서 함께 해주신 재단 식구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우십니다. 별로 빵 안 터지네요, 오늘. 아니,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재단.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근데 왜 아름다운,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였을까? 그게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전에 이제 재단 그러면 뭐 보통 기업 이름을 따서 뭐 무슨 재단이라든가 뭐 기업 그 창업자의 호를 통계 숫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한 10만 명 정도는 아마 하신 것 같아요. 10만 명이요? 누적으로 생각을 하면. 와,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많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정기 기부하시는 분들은 한 17,8,000명 정도 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아름다운 재단 그 책자에 보면 그 이름이 빼곡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말마다 애들이랑 고 찾는 재미가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눔 가계부라는 이제 연차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렇죠. 연차 보고서 받으시면 이름 실렸나 확인하시고 덮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앞에는 안 봐요. 제 이름만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랑 그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 오타가 나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고 이제 이름 빠지면 바로 이제 연락 오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름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요, 10년째 됐었을 때, 상패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화려한 상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종이로 된 상패지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딱 전시해 놨거든요. 그 15년이나 20년째도 주시는 건가요? 물론 드려야죠.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거의 이제 뭐 3년, 6년, 10년 뭐 이런 정도 주기로 드리고 있는데. 저 3년, 6년째는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 억울하다. 그래서 뭐 15년, 20년도 계속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상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으로 보내주시 말고. 예, 저희 예,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아름다운 재단 구경도 좀 해보고요. 예,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공익단체, 이런 단체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어떤 분이면 가능한 건가요? 재단에 취직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조건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뭔가 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단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이런데 취직하려면 사회복지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재단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이요? 그래서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생물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와하. 근데 이제 다양한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예. 기업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하. 이런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재단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적절한 좀 경험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데 권 간사님은 미용이나 무용 이런 거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신문방송 전공했고. 네. 틀렸네. 네, 그 방송국에서 잠깐 짧게 방송 작가 생활하다가. 방송 작가요? 네, 하다가. 그러시구나. 어쩐지 머리 묶는 게 방송국 스타일이야. 작가 삘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불진과 지금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 캠페인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일단 무슨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딱딱한 무슨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재단은 처음 설립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이제 기부가 좀 친숙하고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에서 이제 좀 편안한 이름을 짓자라고 해갖고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재단인지 알고.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요런 트렌드로 재단 이름이 지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보의 나눔 재단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이로운 재단 이런 데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오디오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재단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면접을 볼 때 외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진짜 두 분 다 외모가 출중하세요. 좀 쑥스럽긴 한데,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인상 좋다 소리 못 들었는데, 그래서 재단에서 일하고 나니까 인상 좋다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인상도 좀 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권 간사님이 빵 터지셨어요. 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 아름다운이라는 언어가 그 뷰티라는 말씀하신 그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고신영보 선생님께서 그 아름다운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그 자신을 안다, 암이라는 어떤 그런 정의도 내려주신 부분도 있어서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게 꼭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겉으로의 아름다움보다는 이제 좀 내면에서 이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알 수 있는 또 기부를 통해서도 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권 간사님은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은 더 아름답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뇌도 아름답다. 뇌생력. 그렇죠. 그러시군요. 지금 자기 자랑을 다 했어요. 저희 기부자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이 상당히 역사가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에 이제 그 창립이 돼서 지금 이제 17년째 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보자라는 이제 취지와 함께 그 많은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제 이분들이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겪으시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부금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밝은 사회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이제 1%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의 1%를 나누자라는 이제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나눔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예. 사업도 한 40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빈곤에 계신 분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하신 분의 숫자나 뭐 이런 네. 저희 지금 캠페인 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익 제보자이신데요. 이제 사실 공익 제보자도 있고 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자신을 많이 희생하시고 이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좀 더 이로운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응원해 드리자. 예. 그분들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지지하고 그 같이 이제 격려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제목이 예. 어쩌다 캠페인인 이유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의 영웅이 되겠다. 예. 이런 의도로 이제 활동을 하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아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또 중단하지 못하시는 사람들의 또 기대도 있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게 그 좋은 선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어쩌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슈퍼맨 같아 보이지만 예. 사실은 되게 이제 고뇌가 많은 아하. 그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의도해서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닌데 예. 어쨌든 슈퍼맨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좀 더 응원해 드리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캠페인 이름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쩌다 왜 슈퍼맨일까? 어쩌다 배트맨도 있을 테고 어쩌다 홍길동도 있을 텐데. 아 요즘은 토르. 아 어쩌다 토르도 예. 있잖아. 그쵸? 그럴게요. 뭐 다음에는 어쩌다 토르로 어쩌다 시즌 토르로. 2를 아니면 어쩌다 어벤져스나 뭐 이런 아 거. 그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냥 농담삼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서 돕는 분들이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근데 예. 공익 제보자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익제보자 이야기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공익제보는 사실 내부고발자라는 개념으로 좀 같이 쓰였었는데 예. 내부고발자라는 개념은 보통 조직의 내부자가 부정 또는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고 또는 공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공익제보자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국내 법률에서 주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 네.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한태원 팀장님께서도 이제 그 어쩌다 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정말 우리 사회 의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너무 죄송스럽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곁에서 지켜보지 않거나 또 본인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저희가 제가 최근에 저희 사업에서 이제 밥 한 끼 식사 모임을 또 진행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공익제보자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밥 한 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해상 벙커씨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됐었습니다. 벙커 씌우면 기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해상 벙커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의
중류예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벙커 CU에 비해서 황함유량이 이제 한 13배 정도 높아서 아하. 이걸 연소할 경우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암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육상에서는 판매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된 기름입니다. 아, 그러면 그건 해상에선 가능하고요. 이 해상에서 이제 벙커 CU는 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아. 해상용 중유인 거죠. 바다에- 육로로는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기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바다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안 걸리겠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 여객선 뒤에 타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은 냄새 막 엄청 나잖아. 네. 근데 이제 선박에서 사용 후에 남은 이제 이런 예. 중유를 육로로 금지되어 있는 거를 이제 육로로 가지고 와서 예. 이제 유통하는 거를 고발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은 트럭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건가요? 이분이 이제 예. 제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이거를 이제 실어 나르시는 분이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일반 주공 아파트에 이제 납품이 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결심을 주공 아파트요? 예,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보일러에 아파트 난방으로 네. 와하. 아니 주공은 이게 국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고요? 예, 주공 아파트 이제 그 납품이 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 공익 제보를 하셨고 예예. 이제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그 해상 벙커 CU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예. 그 사표를 내시고 이제 그런 가짜 전표를 만들라는 어떤 지시나 파일이나 이런 거래처 출입구 같은 것들의 자료를 한 뭐 7, 8개월 동안 모으셔서 이제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셨죠. 예. 아하. 아니 그래서 그 고발한 다음에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예, 조치는 취해지셨지만 관련자 분들도 이제 구속이 됐고 예. 입건이 됐고 다 조치는 취해지셨지만 이제 문제는 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추후에 겪게 되는 고통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보 사실이 알려지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이제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셨고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요? 아, 예, 많이 협박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죠. 가족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예. 이제 금전적 지원보다는 이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아예 별도로 이주를 희망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 있겠네요. 동네에서는 이제 좀 살기가 어려우시고 막 하니까. 와하. 아니 가족들까지 같이 가야 되겠군요. 예, 예. 공익제보자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공익제보 이후에 예. 그 일종의 협박, 뭐 회유, 뭐 위협 이런 걸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와하.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15분의 이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면서 그 심리 상담 이제 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 중에 15분 중에 9분이 다 이제 우울증, 불안, 뭐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끼실 정도로 그러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예예. 그 방금 권현재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뭐 어떤 사례는 이제 공익 제보를 하고 난 뒤에 이분에게만 이제 그런 연락이 오거나 이제 그 회유가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 공익 제보 하신 분의 아버지까지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나쁜 놈들이네 진짜. 지금 그 벙커 CU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구속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